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고용 지표의 개선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76%, S&P 500 지수는 2.3%, 나스닥 지수는 2.87%가량 상승 마감했는데 S&P 500 지수는 2022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7,000건가량 줄어든 23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울 뿐 아니라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과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6%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제약사 일라엘릴리가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간밤 9%대 급등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이 마운자로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이번 호실적에 기업은 연간 매출액을 30억 달러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8일 다우 지수는 1%대,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2%대 이상 크게 뛰어올라줬는데요. 그간 시장을 위협했던 요인들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로 꼽히는 리스크가 완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 대비 17,000명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 아래 공포의 주범이었죠. 고용지표의 둔화세에 대한 완화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습니다. 또 이 달러엔 환율도 상승하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둔화세를 가리키게 됐는데요. 급격한 투심이 회복되면서 이 대형주와 반도체주에 매기가 쏠리게 됐습니다. 또 간밤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브로드컴이 6%대 급등을 보인 가운데 비만 치료제 판매 호조에 힘입은 이 일라엘릴리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무려 9% 이상 크게 뛰어올랐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미증시의 훈풍 속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무리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이 시총 상위 대형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현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행히도 1.28%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새 2,59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물을 쏟아낸 코스피 시장. 오늘도 역시나 6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다행히 2.89% 마찬가지로 현재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보다는 출발이 더욱더 강합니다. 지금 이 시각 76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매수세로 하루 만에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마지막 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대 증시가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반등불을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AI 반도체주의 급반등에 대표적인 픽앤쇼벨 업종으로 꼽히죠. 전력주,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의 전력주들과는 또 다른 새롭게 더 늘어난 수요 회복으로 돌아온 이 오늘의 전력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올라갔죠. 근데 제가 시장 최근에 계속 분석을 해드리면서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그 정도, 원래 2%, 3% 조정을 받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국도 8%, 10%,
5%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5% 빠졌다가 반등 안 주고 또 8% 빠져서 이틀 만에 13%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10% 빠지고 막 다우존스가 막 5,000포인트 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뭔가 난리가 날 때는. 2,000포인트 빠지는 것도 뭐 자주 봤죠. 나스닥 1,000포인트 빠지는 것도 제 기억 속에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냥 원래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3개월에 한 번씩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장이 강할 때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시큰둥하죠. 왜냐면은 경기 침체 얘기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20% 가고 있고 10%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쯤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는 이게 뭔가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경기 침체 얘기는 3개월에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기사 찾으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비관론자가 있어요. 미국에는. 계속 뭐 미국 망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 안 망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경제학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해서 뭐 경기 침체니 그다음에 엔캐리 자금 뭐 후퇴 우려니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제는 다 얘기가 다 사라졌죠. 일단 사라진 건 아니고 우려가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랑 그다음에 실업자 청구자 건수가 1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다는 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도 많이 완화가 됐다. 기사가 그렇게 나왔고요. 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하고 있냐면 박스권이죠, 뭐. 자, 미국 시장은 그냥 바닥 다지기 중에 있는 겁니다. 바닥 다지기 중에 있는 거고 최근에 이 고점에서 떨어진 거는 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16,500 그다음에 여기 15,200 뭐 이런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인데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그냥 얘가 조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반등을 줄 때에서 좀 전에 그 시장을 흔들었었던 그 악재들이 좀 완화가 되는 이런 소식들. 그래서 엔캐리 자금 청산 우려도 좀 완화가 됐다라는 소식들이 제가 쓴 기사 아니니까요. 미국에서 쓴 기사니까 그거를 봤을 때에서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안도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안도감을 주면서 이제 박스권 장시가 된 거죠. 그래서 박스권 증시 속에서 미국도 박스권, 우리나라도 박스권. 그래서 이미 제가 최근에 시장 급락할 때에서도 제가 미국 시장이 조정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8월 15일인가 이게 조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얘기를 했어요. 아마 조정을 마친 전문가들이 한둘이 아닐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미국 시장은 조정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겠지. 저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모든 전문가들이 조정은 예상을 했지만 뭘 예상 못한 거예요? 역대 최대 폭락은 이건 예상하기 어려웠죠. 저도 조정을 예상을 하고 조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조정이다. 그렇죠. 조정이죠. 조정이라고 그랬지 조정 아니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적당히 빠져서 한 2,700은 지지할 줄 알았죠. 많이 빠져봐야 2,650 이렇게 봤는데 웬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날 급락할 때에서 또 너무 과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월요일 날에 벌어진 거잖아요. 월요일 날 벌어졌고 지금 금요일인데 지나고 보니까 미국 지금 무슨 난리 났습니까? 지금 뭐 미국 망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안 그렇죠? 미국 뭐 실적 기업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를 많이 얘기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8단, 12단,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가 12단 쪽으로 이제 주력을 그쪽으로 모으겠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퀄테스트 이제 삼성전자도 거기 이제 통과하면 되는 거죠. 통과할 겁니다. 통과할 거고 통과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김재준 사장이라든지 지금 뭐 양산 준비를 뭘 하고 8단이 되는데 12단이 안 되겠어요? 걷기가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걷기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그 테스트 통과할 거고 하이닉스도 통과가 됐으니까 걔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실적을 많이 올릴 겁니다. 컨센서스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돈 벌고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이 믿어지지가 않거나 그러면 미국을 믿으세요. 그러면 미국 시장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5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엔비디아, AMD, CPU,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AMD,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만 만들어요. CPU는 안 만듭니다. 그래서 AMD, 엔비디아, 퀄컴, ARM,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HBM을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죠. 그쪽. 그렇게 해서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얘네들 제가 차트를 공개 방송에서 가끔씩 보여주는데 차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안전하고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도 안전하고 돈 안 깨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얘네들이 돈이 깨지고 돈이 뭐 박살이 나서 여러분들이 돈을 뭐 계좌가 깨진다. 그러면은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미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한다? 그럴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지죠. 미국의 기업들, IT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계속 좋아질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왔으니까, 로봇 시대가 왔으니까. 현대차도 어제 이제 입는 로봇 그거 이제 출시한다고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의료기기 쪽에 로봇 시장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뭐 드론 택배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부터 해갖고 택배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가사 로봇부터 요리하는 로봇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많이들 이제 뭐 경비들도 다 이제 로봇들이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군사 장비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지금 이미 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로봇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커질 텐데 인공지능과 함께.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들은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은 10년 100년 이상은 계속 돈 벌 국리만 해야 되는 게 그쪽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쪽으로는 미국에 있는 아까 5가지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RM, 퀄컴까지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차트가 괜찮고요. 얘네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럼 살아나면 나스닥이 살아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같이 살아나게 되면 걔네들이 그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CPU, GPU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혼자 다 못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그래서 미국에다 공장 지어놨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에서 흔들려도, 혹은 지금 뭐 그렇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박스권으로 이렇게 다지기 안정화될 것 같은데, 또 뭐가 움직일 거냐? 제가 볼 때는 제약주의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주도주로서 대장주로서 안전하다라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제약바이오만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바로 미 대선 관련주들 다 좋게 보는 겁니다. 테마주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시장은 어차피 저번에 7월 15일서부터 미국 시장 흔들리는 거 보고 조정은 알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은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그렇죠? 아시아 증시가 이상하게 폭락이 나왔는데 그 폭락했던 이유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매매 장세가 잘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겁먹을 게 아니고 이제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은 트라우마가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흔들렸을 뿐입니다. 차트 보면 장난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냥 정상이에요. 우리나라만 막 차트가 막 여기서 쿵 떨어졌지, 미국은 그냥 이래요. 미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쿵 떨어져 여러분 트라우마를 겪지만 미국은 이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 뭐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우리나라 일주일 정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지만 미국은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은 그 고가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아니 미국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우리나라가 여기서 또 급락할 걸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만큼 빠졌으면 이제 매매 장세로 열심히 단타 쳐야죠, 이제.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좋고, 보면은 의료, 지금 그 보톡스 관련주, 미용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지금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움직였다가 이제 오늘은 좀 조정받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걔가 조정받을 때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기자재라든지 뭐 다른 쪽이 움직이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 쪽이고, 가상화폐 이것도 트럼프 관련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조정받았던,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 내지는 테마주 장세가 계속 재밌게 되고 있는 구간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래도 월요일 날에 강연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장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 친 건 아닙니다. 이따가도 뭐 이렇게 시장 설명하고 종목 얘기할 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바닥을 쳤다라고 뭐냐면 물어본다라 그러면 아직 안정세를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바닥을 치려면 나스닥이 17,000을 일단 넘어야 돼요. 근데 아직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지금 다지기 구간이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지금 소뚜껑 보면 또 놀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놀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 많이 올라가서 못 산 것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지금 비만 치료제서부터 해가지고 CDMO 관련주서부터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해열제 뭐 등등등 뭐 종목들 살 것들 뭐 테마주들 많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지금 최근에 흔들렸다 오늘 움직이는 것들처럼 이게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 장세니까 겁먹지 말고 조정받으면은 어떤 종목을 살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지기 구간에 돌입했습니다. 여전히 이 순환매, 특히 테마주 공략이 유효한 시장이고요. 기존의 반도체 이외에도 미 대선 관련주 그리고 제약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다시 돌아온 매매장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오늘장의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서전, 기전 오랜만에 또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이 전력 설비주 하면 요즘 좀 서전, 기전 굉장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살펴보자면요. 2.3%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5,3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서전, 기전 지난주에도 한번 공략해봤었죠. 오늘은 어떻게 공략해볼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력, 전선, 원전 이슈는 계속돼요. 왜 계속되냐면은 인공지능이 지금 거품론이다. 갑자기 이게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계속 이쪽은 아니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로봇들 집에 없잖아요. 우리 택배 로봇 못 봤잖아요. 앞으로 그런 로봇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을 가든 음식점을 가든 이제 그런 로봇들이 많이 보이거나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많이 여러분들 집안에 곳곳이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집에 굴러가는 뭐 공 같은 것도 얘가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이제 시대가 언젠가 오겠죠. 굴러다니는 모든 그렇죠. 돌멩이 같은 애들도 다 지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라 그러면 장난감이죠 한마디로 장난감들이 지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모든 생활 전반에 그런 게 있다면 포화 상태라 볼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돈 들이붓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사에서 무슨 거품로 그런 거 믿지 말고 지금 기업들이 자기네들 주머니 걔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그동안 돈 먹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렇죠? 엔비디아 이런 똑똑한 애들이 AMD 이런 똑똑한 애들이 자기 주머니에 꺼내가지고 인공지능 쪽으로 열심히 GPU, CPU, 인공지능 하겠다고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 왜 그러겠어요?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할 것도 아니면 뭐하러 그걸 짓습니까? 그 완전 돈덩어리인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쪽 이제 인공지능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전력 수요가 분명히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은 IT 수장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각국의 나라들도 다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공사는 아니고요. 전선도 깔아야 되고 원전도 지어야 되고 전선도 그냥 깔아야 되는 게 아니고 변압기도 바꿔야 되겠죠. 용량을 더 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구식 그 전압 이런 이제 변압기 같은 것들도 싹 다 갈아야 될 거고 전선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콘센트 보면은 얇은 거 있고 굵은 거 있고 이게 용량 차이인데 전기가 100만 볼트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이제 얇은 콘센트가 되면 불납니다. 용량에 따라서 이 굵기라든지 이게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교체가 돼야 되는 이제 시대가 분명히 찾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선 전기 최근에 많이 빠졌고 뭐 안 그래도 지금 오늘 KBI 메탈, LS 에코 에너지 지금 막 급등 나오고 있고 막 16 이게 다 이제 전선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외에서도 오늘 재룡 산업도 급등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직 차트가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서전기전도 또 움직일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IT들 잘 나가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엔비디아 안 망합니다. AMD 안 망해요. 퀄컴 안 망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안 망합니다. 돈 더 잘 벌면 더 잘 벌었지. 그러니까 뉴스에서 무슨 거품론이니 미국 경기 침체니 미국 연준 시카고 연준 총재가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해결할 거라 그랬어요. 뭐예요? 돈을 들이붓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그러면 이게 또 풀리는 부분들이라 미국 경기 침체 쉽지 않아요. 잘 안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가격 전략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서전기전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력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가는 과연 얼마가 될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천원에 공략해 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18%의 이 폭발적인 수익률 기록하면서 연이틀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다음 날 삼성전자도 8만 1,3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약 6%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8월 1일 서전기전 5,800원에 접근해봤는데 0.7%의 수익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또 8월 2일 삼성전자 8만 700원 짚어주셨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8월 5일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죠. 7만 5,700원 선 접근해봤는데요. 0.13%의 수익률 거뒀고요. 또 8월 6일 SK하이닉스 16만 4천원에 만나봤는데 5.37% 이 폭발적인 수익률 또다시 기록해주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음 날 대봉 LS도 마찬가지로 5%가 넘는 수익률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14,340원에 만나봤습니다. 또 8월 8일 바이오니아 3만 4천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78.7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2거래일 연속 5% 이상의 뜨거운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 저희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서전기전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최근 일주일 동안 막 시장이 막 빠질 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덜 깨졌다는 이유가 있다라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건드렸으면 크게 안 깨졌을 거예요. 개별주들은 뭐 하루에도 10%, 15% 혹은 20% 빠지죠. 그렇게 빠지지만 대형주들은 잘 그렇게 안 빠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뭐 10년에 한 번 보는 거 삼성전자가 막 10% 이상 빠지고 막 이러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최근에 있었죠. 그렇죠? 10% 넘게 빠졌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10% 넘게 막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8월 5일 월요일 날 블랙먼데이. 그래요. 어쨌든 그랬지만 역시 대형주라서 바로 꼬랑지 달고 바로 올라오고 따지고 보면 다른 개별주에 비하면 큰 손실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제가 이제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해보면 장이 급락하고 박살날 때에서 믿을 만한 건 그래도 물려도 괜찮은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는데 백중백발 가는 애들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시가총액 1등, 2등 이런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무조건 갖다 놓더라고요. 생각해요. 시가총액 우리나라 1등, 2등이면 개인들이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을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아니면 그 그룹 총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그렇죠? 꼬리 잡기 하듯이 그렇게 해갖고 다들 갖고 있죠. 삼성 SDS가 갖고 있고 삼성 물산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지분 지들끼리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많이 빠지게 되면 개인들의 손실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500조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기관, 외국인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서 자, 어쨌든 연기금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번 주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흐름 보면은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아주 급락할 때 호되게 들어갔다가 지금 뭐 다 회복했죠. 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얘가 좀 더 올라오려면 지수 관련주라서 지수가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안전하죠.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들 많이 빠지고 회복 못한 애들도 많습니다. 한 30% 빠지고 한 20% 들어주고 10% 남겨놓고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무거우니까 빠지는 것도 뭐 이렇게 10%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더 빠져도 다시 들어주고 그래서 손실이 크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처럼 또 매매 장세가 또 잘 되는 또 제약주도 잘 움직였고 최근에 오늘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 미용 의료기기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삼성전자 그냥 손절해버리고 다른 거 사도 돼요. 아니면 조금 수익 났으면 팔아버리고 딴 거 사도 됩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가 왜 최고의 종목이고 대한민국 1등 종목이냐?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맞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아도 결국 안 망하면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수가 올라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하이닉스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실적은 점점 좋아져. 이제 8단 성공했고 12단 퀄 테스트 이제 통과된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12단 쪽으로 물량을 더 빨라지고 더 좋아지고 뭐 이런 이제 성능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니까 최근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무슨 제품에 뭐 오류가 생겨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래갖고 제품 출시가 뭐 늦었다 그러는데 그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고쳐가지고 새로운 또 그 다음 제품 또 그 다음 제품 계속 내놓을 때마다 뭐 이슈가 계속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는 반도체는 계속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니까 그럼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고 내년에는 제가 쓴 기사 아니라 그랬어요. 내년에는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사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장이 빠지면서 떨어져서 그렇지 떨어질 때 나왔던 기사야. 내년에 역대 사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이게 처음 공장이 지어졌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치면 나오죠, 그렇죠? 그때서부터 처음 최초에 나올 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그렇죠? 실적을 봤을 때 역대 가장 큰 실적이 내년에 나온다라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겠죠. 그래서 걱정 없습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 자, 마찬가지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서 얘도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 아니면 내후년인데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년도 신기록 달성, 내후년도 신기록 달성, 계속 신기록 달성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 속에서 조정받은 겁니다. 빠졌으면 또 올라가겠죠. 얘는 근데 수익이 났죠. 5.37% 수익이 났는데 더 빠른 종목으로 매매하고 싶으면 교체도 가능하고 아니다. 그냥 저는 안전한 거 하겠습니다. 아직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안 쳤다면서요. 그러면 혹시나 미국 시장이 또 떨어지거나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갑자기 또 뭐 이상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옛날에 뭐 9.11 테러처럼 갑자기 이상한 이슈가 막 나와가지고 막 비상사태가 터져가지고 막 시장이 갑자기 또 급락을 하고 일본 뭐 불화수소 제재, 경제 제재 이슈처럼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개별주들은 폭락하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안전하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거 갖고 있을래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좋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터져도요. 흔들려도 다시 올려주는 거는 믿음이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실적 안전하죠. 어차피 시가총액 1위, 2위면 대한민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할 일도 없고 어쨌든 하이닉스는 미국에다 열심히 공장 지어놓고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또 이슈 나오고 보조금도 최근에 받았죠. 6,200억인가 받았죠. 그래서 계속 공장 돌리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뭐 데이터 센터도 뭐 여기저기 이제 또 지어내면 그런 이슈들도 맞물려서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대봉 LS. 자,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에 비만 치료제로 얘기를 했던 건데 어제도 이제 수익이 났는데 흔들렸을 때 걱정 없다 그랬죠. 어제는 이제 일라일리에 대한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고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점점 나쁜 얘기가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살짝 또 조정받는데 낙폭과대라서 다시 또 16,000원, 17,000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절반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뭐 그런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트도 괜찮은 정배열로 있는 약간 이렇게 튈 때만 안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또 튀고 내려오면 또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한 종목은 바이오니아인데 이거는 안 움직이죠. 오늘은 좀 빠지는데 어제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엠폭스 관련주, 원숭이 두창 관련주 플러스 진단키트로 되어 있는데 진단키트주들이 어제 많이 막 상한가 들어간 게 3개인가 4개인가 나왔죠. 진단키트가.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못 움직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 그다음에 전력 전선 테마주도 강하게 움직이고 반도체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동안 먼저 움직였던 애는 이제 쉬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릴 때 혹은 시장이 만약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못 올라가고 살짝 흔들린다. 그러니까 5% 흔들리고 7% 그럴 일은 없어요. 뭐 빠져봤자 또 1, 2% 많이 빠져야 3%죠. 뭐 미국 시장. 그 정도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테마의 종목이 뭐가 싸진다. 뭐 제일 쉬운 게 뭐 예를 들어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되나요? 뭐하러 지금 삽니까? 기다리면 또 흔들릴 텐데. 그 흔들릴 때 싸게 사는 거예요. 박스권 매매. 라면 박스 갖다 놓고 라면 꼭대기에 사지 말고 라면 밑바닥에서 사서 올라올 때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되는 그런 재미있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폭이 크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니아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 최근에 뭐 진원생명과학 어제 급등 나왔던 거 이런 거부터 해서 많이 올라간 애들 이런 애들이 샥 세게 조정받으면 참 좋을 텐데 진매트릭스도 어제 급등 나왔던 애들이 있는데 이게 쫙 조정받으면 밑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처럼 쭉 하고 조정받으면 이런 느낌이죠. 데모처럼 만약에 지금 진단키트가 여기 떠 있잖아요. 데모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 그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박스권 매매입니다. 안 내려온다? 그럼 딴 거 사면 되죠. 모양 만들고 있는 거. 테마가 한두 개 입니까? 우리 기술 투자, 가상화폐 관련주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저는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8시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요즘에 공개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 8시부터 8시 20분. 여러분들 출근하는 그 시간대에서 공개 방송은 그냥 뉴스를 읽어주면서 아침에 이제 뉴스 따라잡기. 뉴스 읽어주는 남자처럼 이렇게 쭉 그냥 읽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좋은지 지금 시장이 박스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기예요 지금. 그래서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제도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얘기했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시장이 급락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조정받으면 사야죠. 조정받으면. 지금은 저항에 부딪히니까 사기가 좀 애매하지만 내려오면 또 사는 종목이 되는데 가격 안 들어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제는 이렇게 얘기해서 지난주, 이번 주 큰 타격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지수가 급락을 해서 개별주들은 박살났는데 제가 시장이 조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폭락은 예상 못했죠. 적당히 조정은 예상을 했었어요. 계속 조정이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랬는데 다행히도 이 조정을 예상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 공포에서 벗어난 구간이니까 이제 기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빠졌던 이제 서전 기전을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서전 기전 이건 뭐 단순하죠. 저점, 그렇죠? 고점. 그럼 지금 현재 가격 5,390원인데 물론 더 싸게 사면 좋습니다. 물량이 많지를 않아서 일단 다른 전선 테마주도 흐름들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쫓아가지 마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5,390원은 얘기는 할게요. 아주 분차트에서 크게 튀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량이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확 사고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밀릴 때 사세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이 가격이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보다 더 이게 여기 있지 않아요. 이게 박스권 라면 박스라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로 올라가면 7,000원만 가더라도 30%나 올라가기 때문에 뭐 5% 단타 수익 나오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들도 최근에 바닥에 있다 저렇게 올라갔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도 바닥에 있다 저렇게 튀고 있고 근데 전력 전선 테마주들은 해리스 쪽도 그렇고 트럼프 쪽도 그렇고 둘 다
어쨌든 미국 경기를 어쨌든 돌려야 될 거냐. 돈을 풀어갖고 항만을 짓든 도로를 짓든 아니면은 뭐 공장 데이터 센터를 짓든 뭔가 투자를 해서 고용을 늘리고 그래야 경기 침체를 뭐 빠져나온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공장 져갖고 일자리 늘리고 아니면은 지금 미국은 기름이 잘 나오니까 셰일가스, 셰일오일 그거라도 열심히 펄 수 있도록 그쪽에다 산업을 더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지금 봤었던 지금 이제 IT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이쪽을 위해서 전선을 많이 그렇죠? 전국에다가 미국 전국에다가 전선을 깔기 위해서 총력을 가하겠다. 누가 얘기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면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뭔가 돈을 쓰겠죠.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건설 쪽에 투자하는 인프라 쪽이 제일 단순하죠. 그래서 이것도 따지고 보면 IT이면서도 건설이란 말이에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그렇게 뭐 나쁠 만한 것도 없고 뭐 악재도 없고 미래도 괜찮은 것 같고 트럼프, 해리스 둘 다 결국은 이런 인프라 투자에 분명히 입에 한번 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서전기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서전기전 매수가는 5,39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뿐만이 또 아니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8월 12일 오후 6시 30분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 여러분을 초대할 테니까요. 더 자세한 추가 대응 전략 가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실전 매매 종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전자문선 관련 기업이죠. 포시에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2,982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다소 되돌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0.8%가량 내리고 있고요. 2,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재택근무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것도 뭐 장이 그동안 빠져가지고 같이 그냥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기 이전 모습을만 돌려도 차트가 약했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강하거나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힘이 빠지고 약했었는데 미국이 마치 뭐 망할 것처럼 혹은 미국이 또다시 뭐 마이너스 10%, 20%, 30% 엔비디아가 막 90% 박살나고 막 10분의 1 토막 날 것 같은 그런 위험도 없었는데 미국은 없었어요. 미국은 평온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혼자서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 혼자서 상상하면서 미국은 또다시 뭐 9.11 테러가 나나 아니면 전쟁 참전하나 그런 이제 공포 속에서 그냥 우리나라 혼자만 난리 났죠. 그래서 그때 풍랑 나올 때 같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잘못 빠진 거죠. 그래서 잘못 빠져서 다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는 회복을 한 겁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거래도 없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매수 가격을 요만큼을 앞둔 상태에서 뭐 희망을 버리진 마시고 올라오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거든요. 지금 손실이 14% 정도 됐는데 5%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게 되면 좀 더 강하고 차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좀 강한 패턴과 강한 쪽으로 지금 대선 테마, 미 대선 테마주들이 핫하거든요.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조정받으면 또 가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손실에 대한 폭들은 뭐 해리스 관련주, 마약 관련주, 대마 관련주 있죠. 대마 관련주도 있고, 낙태 지지 관련주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단키트라든지 뭐 제약주들도 좋고, 엠폭스 관련주도 있고, 뭐 이쪽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전선 테마주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트럼프 테마로 또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게 또 대선주로 또 엮이면서 또 갑자기 건설주가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될지는 모르고 그리고 대선 토론회가 9월 며칠이더라 하여튼가 이따 그러죠. 조만간에 기사 오늘 아침에 떴던데.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서는 이슈가 될 만한 게 대선 테마가 핫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좀 더 핫한 쪽으로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들면 교체하시는 게 더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롯데 케미칼 12만 3,600원이요. 12만 3,600원 10%. 10%. 네. 차트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약했던 흐름이라 그냥 약했던 것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한 흐름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게 차트를 거꾸로 돌리면 강하거든요. 네.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강하단 말이죠. 의료기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흐름이 만들어 있는 섹터들이 지금 의료기기 쪽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이 상안 나는데 무슨 파마 리서치 말고 뭐 있긴 있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차트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멈춰? 이걸 시가총액 3조 8천억이면 이거 멈출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긴 있다. 돈이 한 3조나 4조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3조 4조 있으면 한 2조만 갖다 여기다 들이부으면 올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 큰 자금 있는 세력들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지금 올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12만 원대에서 여기에서 좀 낌새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좀 여기서 손절을 좀 단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네, 빠졌기 네.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악물고 버티면 수익으로 바뀝니다. 그럴까요?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30만 원 물린 거 아니잖아요. 여기 40만 원 물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요. 근데 지금은 추가매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칼날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매수 하면 안 되고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진정해요, 얘가. 올게 안에 가겠어요? 올해 안에요? 예. 일단 올해 안에 10만 원부터 회복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12만 원은 일단 10만 원 회복한 다음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10만 원 회복하면 그때는 꼭 전화 주셔야 돼요. 왜냐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추가 매수 함부로 했다가 이게 7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그러면 머리가 더 아파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없어질 그런 시가총액 3조짜리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힘들더라도 초반은 10만 원 정도 오면 전화를 다시 드리고 여기서 조금 잘라가지고 아까 아니요, 자르지 마세요. 그냥 자르지 갖고 있어야 마요? 돼, 이거는. 서전 기전으로 조금 타볼까 싶어서 그거는 이제 남는 돈으로. 남는 돈으로. 뭐 대형주라서 너무너무 질들고 내려가서 이게 이거 떨어지는 손절을 해야 차트는 되나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힌트를 하나 주자면 제가 이번 강연회에서도 할 얘기가 이제 약한 것들을 하지 말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한 것들 위주로 지금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우상향으로 올라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강연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거 위주로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EM택이요. 무슨 엔텍이요? EM택. EM텍? 네. EM텍. 네. 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31,000원에 10%요. 31,000원에 10%.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싸다고 이제 들어가신 경우인데 이게 네. 바닥이 어딜지를 아직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바닥이 한 이쯤에 곧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좀 섣불리 일찍 조금 미리 예측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 네. 그래요.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수익은 날 것 같아요. 다시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수익은 그럼 뭐 제가 어제도 수익이었고 그저께도 수익이었네요. 뭐. 예, 대강 그럼 얼마까지 목표가를 봐도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선생님. 이제 박스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네. 모두가 네. 다 좋도록 뭐 2,700, 2,800, 막 3,000 가고 그러면은 뭐하러 팔아요? 근데 지금 장은 박스권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수 3,000 간다고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지금 3,000원 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왜냐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계속 네.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목들도 이렇게 라면 박스 그려놓으면 고가가 지금 35,000원, 37,000원 여기가 고가죠. 네. 여기서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미국 시장이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렇게 박스권 과정을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얘네들이 정신을 또 차려요. 그럼 미국 시장이 또 신고점 간다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끌고 가셔도 되고, 근데 지금 당장은 매매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뭐지? 그냥 홀딩하고 가져가야겠네, 대표님. 아니요, 좀 전에 라면 박스 그려드렸잖아요. 35,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팔고 또 내려오면 네. 또 사고 이렇게 매매하셔야 된다고요. 말 잘 들을게요. 네, 알겠죠? 감사해요, 선생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월요일 날 6시 반입니다. 저녁이에요. 여러분 퇴근 시간인데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오프라인도 그 주에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잘 챙겨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안 오고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8월 12일 저녁 6시 30분 저희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번 주 검은 월요일에 마음고생 많으셨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장밋빛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연회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미리 약속 비워놓으시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마찬가지로 박스권 테마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서전, 기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